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것들 다시 좀 챙기겠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 우리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감염에 더 위험해지는 게 맞아요? 에어컨을 틀고 아무래도 문을 닫고 있게 되니까 실내가 밀폐되게 되고 예. 에어컨을 틀면 건조해지니까 비말이 마르면서 더 공중에 오래 떠 있게 됩니다. 예. 전파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이나 학교 이런 곳은 안 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틀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환기 전문가들은 에어컨을 틀고 창문도 열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에어컨 효율도 떨어지고 키나 많아져. 또, 예, 소음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보안 방법으로는 에어컨을 틀 때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 환기하면 다시 더워질 텐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에어컨 켜서 시원해지면 또 환기하고. 그러게요. 답답하네요. 예, 네.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네. 그 지금 특히 야외 선별진료소들 꽤 많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보호복을 다 그렇게 입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검체 채취할 때는 완전히 그렇게 레벨 D 정도의 보호복이 아니어도 되지만 예. 일단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벼운 이제 가운 정도에다가 얼굴에 가리는 페이스 쉴드하고 마스크, 장갑 이 정도로 이게 좀 더 지침을 완화해서 내렸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바람 방향 같은 것도 조절을 해가지고 예. 이번에 새로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예. 교대도 좀 자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마스크인데 지금 비말 예. 차단용 마스크가 여름에 쓰기는 좀 덜 더우니까 이걸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아무래도 차단 기능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고령자나 고위험군한테 그 비말 차단용 마스크 괜찮나요? 고령자나 고위험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숨쉬기 편한 이런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더 낫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병원을 가실 때는 예. 조금 차단이 잘 된 것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갈 때는 그러면 KF80이나 뭐 94 이걸 쓰는 게 80 낫다. 정도를 쓰시고 바깥에 일상생활 하실 때는 그런 정도를 쓰면 요즘 같은 때는 숨쉬기 힘들어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숨쉬기 힘들다고 아예 뭐 자주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그렇죠. 비말용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낫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로군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 뭐 요즘 그 할인 쿠폰까지 배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막 극장 찾는 관객이 그 전 주말에 2배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지금 환자 발생하는 수준이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해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화관 그 지금 뭐 할인 쿠폰 배분하고 뭐 한쪽에서는 해수욕장도 문을 열고 이게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란 얘기예요. 모이란 얘기예요. 사실 헷갈려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 이미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많은 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도 지금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환자 발생 수준을 낮출 것인지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행정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이제 일주일 안에 뭔가 방안을 내놓으려고 지금 고심 중입니다.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위험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이러이러한 이제 위험 시설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하고 예. 또 사람들의 행동도 이러이러한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니까 줄이도록 하고 예. 또 똑같은 뭐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민 서비스를 하는 파트에 계신 분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접촉을 줄이도록 근무 시간을 3시간, 4시간씩 짧게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세밀한 지침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뭔가 조치도 가해져야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점이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그리고 깜깜이 확진자 이른바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5% 미만일 때 생활상 거리두기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4가지 지표를 보고 있었는데 하루 확진자 2주 동안 평균 50명 미만 그게 지금 한 39명이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 3가지 기준은 다 지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야 되는 기준은 다 맞춰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자고 전문가들은 하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렇진 않고요. 지금 얘기해도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같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침까지를 포함한 준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기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일주일 안에 나온다? 예.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였어요.